2025년 하반기 여러분의 시선은 과연 어떤 코인을 향하고 계신가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게 아니면 요즘 급부상하는 알트코인들인가요? 그리고 혹시 리플, XRP의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신가요? 꽤 많은 분들이 XRP는 이제 끝났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프로젝트였지만 SEC와의 소송 이후 상승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시장에서는 이제 별다른 기대감이 없는 리또 속으로 인식되곤 하죠. 그에 반해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 점유율부터 유동성, 그리고 실사용성까지 모든 면에서 덩치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마치 암호화폐의 미래인 양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리고 XRP는 앞으로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는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의문들에 대해 단순한 차트 시세 분석을 넘어서 시장의 구조적인 측면과 돈의 흐름, 그리고 리플이 이번 하반기에 대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유튜브 최초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인트로 보고 바로 시작할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XRP를 바라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지금 시장 안에서 리플과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는 현재 위치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은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USDT 테더는 시총 5위 안을 굳건히 지키면서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 분야 1위를 수성하고 있고, USDC 역시 수많은 디파이와 거래소, 기관 투자를 발판으로 그 입지를 넓혀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XRP는 어떨까요?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메이저 코인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만 SEC와의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원한 큰 상승은 나오지 못했죠. 지금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보면 XRP는 아예 올라갈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야, 그냥 XRP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이 낫다? XRP는 이제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XRP보다 더 나은 자산이다. XRP는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적인 근거에 입각해 팩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XRP가 오르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그리고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미래에 더 많이 사용할 거라는 막연한 믿음.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들이 초보자분들의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축통화, 주로 미국의 달러와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죠. USDT, USDC 모두 달러와의 1대1 패깅 시스템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가치를 성장시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도 않고 그 자체만으로는 자산 가치의 상승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보관용 자산이자 거래할 때 쓰이는 도구일 뿐 절대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진짜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기술적인 혁신도 생태계의 확장도 자산의 성장도 어려운 구조라면 스테이블 코인은 단지 달러를 대체할 뿐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비교해봤을 때 XRP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XRP는 결제 네트워크상의 유동성을 공급하며 중간 매개체 역할을 수행합니다. 중간에 노스트로 포스트로 계좌가 필요 없고, 국가 간의 송금이나 크로스보더 결제, 기관들의 결제 시스템 내에서 XRP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구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보관이나 단순 송금에만 쓰이지만 XRP는 실제 대량의 글로벌 송금 및 이체 청산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핵심은 XRP가 결제 수단이면서 동시에 자산의 성장 가능성을 가진 아주 희귀한 하이브리드 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ISO 2022 국제표준 메시지를 준수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앞으로 새로운 언어인 ISO 2022만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 체계에 통합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미 몇몇 국가들과 스테이블 코인이나 CBDC 개발 협약을 체결해둔 상태입니다. XRP 바로 리플 원장을 기반으로 테스트 중인 정보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리 거래량이 늘어나도 기축통화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가격 상승은 불가능합니다. 리플은 그와 반대로 네트워크가 확장될수록 XRP의 가치도 함께 동반 성장하는 구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쯤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XRP보다 더 낫다는 말이 얼마나 단편적인 시각인지 좀 보이시죠? 그리고 XRP의 무서운 점은 지금의 가격이 아니라 그 구조 자체에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미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교하며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는데, 아니 XRP가 그렇게나 괜찮은 코인이라면 왜 지금 시장에서는 스텔라 루멘이라든지 솔라나 같은 다른 프로젝트에 더 주목을 하는 거지? 지금 이런 걸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 솔라나는 XRP보다 더 빠르고 스텔라 루멘은 XRP보다 더 탈중앙화되어 있어. 그리고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다 대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XRP가 주요 경쟁 코인들과 비교했을 때 진짜로 어떤 강점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약한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를 냉정하게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데이터와 구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스텔라 루멘은 XRP와 가장 빈번하게 비교되는 프로젝트죠. 왜냐하면 제드 맥케일럽이라는 창립자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 기술적인 구조가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겉만 보시면 안 되고 사업의 방향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공통점은 둘 다 빠른 트랜잭션 3초에서 5초 이내에 거래가 가능하고 0.00001 단위의 아주 낮은 수수료를 자랑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빗과 퍼블릭 네트워크를 모두 지원하고요.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을 겨냥했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리플 XRP의 타깃은 기관과 기업 중심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고 스텔라 루멘의 타깃은 개인들과 개발도상국 위주입니다. 그리고 XRP의 가장 큰 차별점은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은행들과 연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리플의 원장 XRP 레저는 안정적이고 검증된 노드와 규제 친화성, 그리고 기업 및 기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리플 XRP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거나 통합하려는 코인입니다. 즉, 스텔라 루멘과는 가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XRP는 이미 실용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채택을 받고 있고 대형 금융기관들과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현실적인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주 언급되며 비교되는 게 바로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수수료도 거의 없으며 DApp 개발자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생태계죠. 그래서 XRP보다 더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서로 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솔라나는 이더리움처럼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확장형 블록체인이고 NFT, 디파이, 게임파이 등 웹3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에요. 반면에 XRP는 금융 결제에 특화된 인프라 블록체인입니다. 간단하게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리플 XRP는 초당 1500에서 3000 TPS를 보여주고 솔라나는 초당 5만 TPS 이상으로 속도 면에서는 솔라나가 더 빠를 수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금융에서는 안정성이 더 중요하잖아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사고가 터지면 안 되잖아요. 리플은 10년 이상 무사고라는 보안성을 자랑하고 솔라나는 꽤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기관 신뢰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CBDC와 연계를 진행하고 있고 솔라나의 신뢰도는 리플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XRP는 ISO 2022로 통합이 되고 소송까지 마무리되면서 규제에 친화적이지만 솔라나의 규제 상황은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솔라나는 좀 더 화려해 보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기관들이 볼 때는 신뢰성과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그에 반해 XRP는 잘 다듬어진 기술력과 규제 친화성을 모두 확보한 결제 송금 테마의 인프라 블록체인이에요. 그리고 많은 초보자분들이 종종 물어봐 주십니다. USDT,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앞으로의 모든 결제 시장을 장악해버리는 거 아니냐? 그게 더 안전하고 많이 쓰이잖아.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은 분명히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디파이 담보 자산으로 쓰이고 트레이딩의 기준 결제 자산으로 활용되며 실제로 온오프라인 결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문제는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많이 쓰인다고 해도 코인의 가격은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송금을 할 때 모든 통합상을 연결할 수도 없죠. 하지만 XRP의 경우는 유동성 매개체로 실사용되고 있고 수만 개 이상의 모든 자산을 연결하는 브릿지 커런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구조이며 기관, 정부, 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입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은 전통 금융을 보완해주는 역할이고 XRP는 전통 금융을 통째로 대체할 수 있는 거대한 플랫폼이라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과 XRP는 절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XRP는 단순히 저렴하고 빠른 송금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에서 중립적인 브릿지 커런시로 사용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코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것이 금융 엘리트들, 그리고 기관들이 XRP를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단기적인 시세보다 포지션이 훨씬 더 중요한 자산, 여러분, 그게 바로 XRP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XRP가 끝이 났나?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격을 말씀드릴 거라 진짜 중요한데 현재 시세 기준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고려할 XRP의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고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타이밍이 진짜 상승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면 앞으로의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의 ETF 및 기관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두 번째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과 CBDC 연계 발표의 본격화, 세 번째는 XRP 현물 ETF 관련 승인 협의 소식의 등장, 네 번째는 아시아, 중동, 유럽 및 전 세계에서 리플렛을 적용하고 국가들의 추가 발표, 다섯 번째는 미국 내 은행 허가와 연준의 마스터 계좌 허용, 그리고 여섯 번째, 미국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화된다면 앞으로의 XRP는요, 역사적 정고점인 3.84달러를 돌파해내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반까지 7달러에서 15달러 구간을 뚫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년 하반기까지 20에서 30달러 이상도 보고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삼각 수렴의 패턴을 완성해 가면서 정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현재 점점 높아지고 있죠. 이 정고점을 넘어선다는 건 단순한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XRP의 펀더멘털을 완전히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심리적인 대전환점이에요. 그리고 정고점을 넘는 순간 시장에
그동안 대기하고 있던 대기 자금이 나만두고 올라갈까봐,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운 심리, 즉 포모 현상에 의해서 엄청나게 유입될 겁니다. 즉 $4 돌파는 단기 고점 돌파가 아니라 진짜 대세 상승 추세가 시작될 수 있는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다음 포인트는 어디냐? 첫 번째 저항선인 $4.2. 이 저항선은 기술적 요인에 심리적인 요인이 더해진 저항 구간으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저항선은 $5.5. 이전 주기와의 비례 상승선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항선은요, $7. 드디어 10,000원을 돌파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는데, 현실적인 펀더멘털 기준 시총 상승의 정점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천장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치솟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낙관적인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예측하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중장기적인 가치 상승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가 다소 어려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상승 추세의 초입 단계일 수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알트 시즌을 대비하면서 하반기까지 DCA로 분할 매수로 모아가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장기 보유자분들도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많으신데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절대로 조급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 안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가문, 비즈니스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 역시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와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으로까지 손을 뻗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이 변화를 단순히 사업 분야를 하나 더 추가하는 수준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중심에 둔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얹어버리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는 순간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미 시장 안에서는 이 구조의 중심이 될 만한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러 개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에 특화된 코인, 위성 데이터와 연동되는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하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들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된다면 트럼프 가문의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게 될 겁니다. 언론 기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난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타이밍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자리를 잡아야 할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조용할 때 먼저 선점해둔 사람들만이 2026년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폼 링크 하나를 달아 놓을 건데요.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건데 여기 이 부분에 구독자께만 드려요를 체크를 해주신 다음 머스크 졸업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아까 말씀드린 머스크 졸업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단순히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 흐름의 한가운데 바로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가지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